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된 검찰의 증거 조작, 요즘 한참 논란되고 있는 박상용 검사의 이른바 녹취 파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상용 검사의 녹취 파일, 이게 서민석 변호사와 박상용 검사 사이에 오간 전화잖아요. 자, 이 전화에 재밌는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름하여 설주환. 설주환 변호사는 원래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었고요.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화영을 버리고 민주당을 버리고 이낙연 당으로 옮겨가죠. 그리고 이낙연 당으로 옮겨가서 그때부터 이화영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을 쏟아냅니다. 거의 이재명은 범죄자 취급을 했고요. 이화영에 대해서는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내가 다 아는데 야 이화영 너 거짓말하지 마 요렇게 종편에 나와서 너무나도 강력하게 떠들었어요. 종편 같은 데에 이 설주환 변호사는 뭐 거의 단골 손님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단골 손님이었죠. 거기 나와가지고 이재명 욕하고 이화영 욕하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 이 박상용 검사의 녹취 파일에서 설주환 변호사가 등장을 합니다. 설주환 변호사가 사실상 진술 조작, 형량 거래 이 일을 직접 진행한 사람인 거죠. 설주환 변호사가 이화영을 꼬셔가지고 박상용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하게끔 유도했다는 겁니다. 연어 파티, 소주 파티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가지도 않았으면서 없다라고 오리발을 내밀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기도 하죠. 빌런이죠, 완전히. 그런 얘기들, 그렇게 볼 수 있는 증거가 이번 박상용 검사 녹취 파일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설주환 변호사는요, 최근에도 TV조선, 채널A 같은 데 등장해서 박상용이 이화영을 회유한 적 없고 연어? 난 냄새도 못 맡아봤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동시에 박상용 검사는 설주환을 통해서 김현지 실장,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는 김현지 부속실장을 들먹거리면서 김현지 실장이 설주환한테 전화해서 막 질책도 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지금 설주환 변호사는 박상용과 한패인 거죠. 박상용 검사는 이 설주환 변호사를 국회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국회 국정조사 증인은 국회의원들이 정하는 건데 박상용 검사는 지금 국힘당 의원들을 통해서 설주환 변호사를 계속 증인으로 신청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설주환 변호사 민주당 출신이긴 합니다만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민주시민들의 뒤통수를 세게 때리고 이낙연 쪽에 갔고 지금은 박상용 검사의 한편이 되어 있는 박상용의 가장 든든한 지금 파트너라고 해야 되나요? 파트너가 되어서 함께 떠버리고 있는 사람이죠. 자, 여기서 우리 잠시 설주환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역할을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다음 순서를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박상용 파일 속에 설주환 변호사가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재명 지사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성태가 대북 관계 등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한 그 조서는 저희가 자필 진술서랑 조서는 받았어요. 그 민주당에서 오신 그 설주한 변호사 입회하에. 그 설주한 변호사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네 정말.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야,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재명 지사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성태가 대북 관계 등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한 그 조서는 저희가 자필 진술서랑 조서는 받았어요. 그 민주당에서 오신 그 설주한 변호사 입회하에. 그 설주한 변호사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네 정말.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야, 이재명 대표의 자, 여기서 설주한 변호사는 이화영 부지사가 박상용 검사의 입맛에 맞는, 검찰 입맛에 맞는 진술을 하도록 유도해 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진술서를 딱 받아내자마자 설주한 변호사는 변호인을 사퇴하고 나가버려요. 진짜 황당하죠? 자, 제가 앞서서 이 설주한 변호사가 나중에 이화영과 민주당 그리고 우리 민주시민들을 배신하고 이낙연 당으로 갔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타임라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타임라인이 이렇게 됩니다. 설주한 변호사는 2023년 3월경에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이 됩니다. 한 두세 달 동안 열심히 이화영의 변호인으로 활동을 하죠. 주로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을 때 함께 입회하는 입회 변호사였어요. 그런데 2023년 5월에서 6월 사이, 5월 말이죠. 설주환이 박상용과 한편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화영을 회유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쯤은 얘기해도 될 것 같다. 당시 설주환 변호사는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었어요.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 와서 요 정도는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당시 이재명 지사한테 내가 보고는 했다. 김성태가 대북 사업에 참 열심히 해주고 있고 우리 일에도 관심 많아요. 라고 보고는 했다. 요쯤은 말해도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한 거예요.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인 사람이야.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화영 부지사님 이 정도는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니까 이화영 입장에서는 그래도 돼요? 자, 그리고 박상용은 그 정도만 진술하면은 우리가 보석에 한번 추진해 볼게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추가 기소하고 있고 추가 수사도 하고 있는데 그거 안 하는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러니까 내가 이화영이라도 혹 하겠네. 그래요? 당에서도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이, 그럼 내가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게 바로 5월 17일. 자, 여기 좀 약간 좀 부정확한데요. 제가 요거를 고쳐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3년 5월 이게 17일 무렵입니다. 5월 17일 전후 그 무렵이에요. 2023년 5월 27일 그 무렵. 자, 자, 맨 처음에 설주환이 이화영을 회유합니다. 회유가 끝나자마자 설주환은 갑자기 사임을 해버려요. 자, 그리고 이 전후에 자, 여기 또 좀 잘못됐네요. 자, 원래 이게 다른 데로 가야 되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다시 할게요. 자, 설주환이 이화영을 회유합니다. 그리고 이 무렵에 연어회 술파티가 있죠. 자, 그리고 회유가 끝나고 나니까 설주환은 사임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화영에 대한 추가 진술을 요구하죠. 자,
자, 이렇게 돼야지 맞겠네. 아유, 이게 작년에 만든 거라 조금 내용이 좀 다릅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설주환이 이화영을 회유합니다. 이거 왜 이래? 네, 이게 지금 슬라이드 쇼가 이상하게 됐네요. 애니메이션이 기능이 이상해졌는데 애니메이션을 내가 없애버릴게요, 그냥.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갑자기 바꿨더니요. 자,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타임라인을 보시겠어요? 설주환이 이화영을 회유한 거는 2023년 5월 17일 전후예요. 바로 이날 연호의 파티가 있었죠. 이 연호의 파티를 전후해서 이화영의 진술이 바뀝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설주환은 사임을 해요. 자, 설주환이 사임하고 난 다음에 이화영은 원래 했던 진술을 번복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둘러싸고 설주환과 박상현 검사가 진술을 바꾸라고, 이재명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라고 회유, 협박, 연어 파티가 있었다라는 폭로를 합니다. 이게 2023년 7월인 거죠. 설주환이 이 사임을 한 것은 여기 2023년 6월 18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6월 18일 아니고요. 이게 아이고 지난해 만들어진 게 내가 조금 안 맞습니다. 5월 19일이에요. 5월 19일 설주환은 사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요약을 해보면 설주환은 이화영이 진술을, 그래서 이재명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라고 부추기고 회유한 다음에 원하던 진술을 하니까, 검찰의 입맛에 맞는 진술을 하니까 갑자기 입을 싹 닫고 변호인을 그만두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설주환이 나가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린 이화영, 내가 검사들한테 속아서 진술을, 잘못된 진술, 허위 진술을 했다라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을 그렇게 유린할 수 있었던 거는 설주환의 역할이 90% 이상이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러면 이 설주환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설주환 변호사는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민주당 법률위원회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도지사죠.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에 대변인도 합니다. 아마 그 대가로 아마 그 활동의 그 연장선상에서 민주당 법률위원회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총선이 되기 전, 2024년 총선 전,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요. 2023년 10월경으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을 탈당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인가요? 새미래 민주당인가요? 거기로 옮겨가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낙엽당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이게 설주환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종편에 나가서 이화영과 이재명을 비난하는데 앞장섭니다.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정치적 입장이 달라졌다고 해도 한때 자신이 변론하던 의뢰인이잖아요.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수임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의뢰인이잖아. 근데 내 의뢰인하고 나하고 이 수임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내가 이화영을 욕을 하고 하면 돼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상황을 보세요. 이화영한테 진술을 딱 받아내자마자 딱 그만두고 나간 거 아니야. 5월 17일 날 진술을 그 파티가 있었고 5월 19일부터 진술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딱 그날 갑자기 확 나가버린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내가 분명히 한때나마 나한테 사건을 맡긴 의뢰인인데 의뢰인의 불리한 얘기를 내가 이렇게 동네방네 쫓아다니면서 종편에 나와서까지 떠버려야 돼요? 저는 그게 솔직히 제일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였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밀 준수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밀 준수 의무가 있는데 어떻게 의뢰인한테 불리한 얘기 그리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닐 수 있습니까? 설령 설주한 변호사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요. 그러면 안 돼요. 더 이상 그러는 거 아니야. 입을 차라리 닫아야지. 근데 동네방네 채널A니 TV조선이니 이런 데 나가가지고 자신의 한때 몇 달이었어도 자신의 그 의뢰인이었는데 그 의뢰인을 욕하는 방송을 한다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임한 시기를 보세요. 사건을 수임한 시기와 사임한 시기를 보세요. 딱 진술 받아낸 그 시기, 딱 연어회 파티가 있었던 회의, 집중적인 회의 시기, 그 시기에 딱 변호인하고 딱 사라지잖아.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사실 재작년에 방송도 한번 했었습니다. 이화영을 검찰에 팔아먹은 S 변호사는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해서 실제로 제가 2024년 10월경에 이 방송을 한번 했더라고요. 민주당을 탈당했던 사람이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후보 시절에 대변인 했던 사람이에요. 자, 당시 김광민 변호사는 설주한 변호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의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회유 진술 조작 중에는 변호인을 통한 회유 압박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화영의 변호인이었던 S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진술을 강요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진술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 온 뒤 이대로 진술하라고 압박까지 했습니다. 설주한 변호사 이렇게 했다고. 그냥 단순히 박상용이 요구한 것을 이화영한테 전달하고 박상용이 하자는 대로 해줍시다 라고 한 정도가 아니라 아유 그냥 박상용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세요. 자, 제가 이 종이에 적어왔거든요. 요대로 진술하세요. 그랬다는 거야. 그 사람이 딱 진술을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자마자 딱 변호인 관두고 나가버렸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딜 갔다고? 이낙연 당으로 갔다고. 근데 그 사람이 그전에는 뭐 했다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그 사람의 후보 시절에 후보를 위한 대변인을 했다니까. 아 이거 저기 김동연 지사 이 문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 자, 그 변호사 S 변호사는 이후 민주당을 탈당했고 검찰에 가서는 연어 술 파티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지금은 종편에 출연하며 민주당을 디스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바로 그 S 변호사가 누구라고? 설주환이다. 제가 2024년 재작년에 이런 방송을 했었더라고요. 자, 관련된 자료가 또 있습니다. 이 자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자료는 이화영 부지사가 변호인들을 통해서 외부로 반출한 진술서입니다. 볼까요? 땡땡땡 변호사의 문서를 통한 진술 강요. 자, 여기서는 설주한 변호사입니다. 땡땡땡 변호사는 2023년 6월 7일 송민경 검사를 시작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페이퍼를 통해 진술을 강요했다고. 송민경 검사실에 시작된 제10회 피의자 진술조서의 작성에 참여했다. 이날 땡땡이 변호사가 진술할 내용을 문서화하여 제안하였다. 김성태, 방용철의 허위 진술이 계속되었고 대질신문이라는 형식으로 김성태, 방용철 진술을 이화영에게 알려주는 형식이었다. 변호사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자, 또 있어요. 궁극적으로 스마트팜 비용의 쌍방울 대납,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쌍방울 대납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라는 거였다. 이화영은 사실이 아닌 것을 어떻게 진술하냐고 되물었고 문서를 안 본 것으로 하겠다며 되돌려주기까지 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자료는 이화영 부지사하고 그 지인하고의 대화 내용입니다. 땡땡땡 변호사 와요? 아니, 그 친구 황당하다니까. 그 친구가 계속 나한테 이재명 대표님 인정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오지도 않고. 땡땡땡이가 나한테 이재명을 인정하라고 얘기한 거야. 누구 너 아니? 지금 채널A인가 어딘가에 패널로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새끼가 갈라치기를 하더라고요. 라고. 어떻습니까? 자, 중요한 대목을 한번 확대해서 볼까요? 그 친구 황당하니까, 그 친구가 좀 황당하다니까, 그 친구가 계속 나한테 이재명 대표님 인정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오지도 않고, 그러면서 채널A인가 어딘가에 패널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갈라치기를 하고 있대. 누구라고요, 이게? 예, 이게 바로 설주환인 겁니다. 설주환. 그러니까 앞서서 지금 박상용 검사와 그 서민석 변호사 사이에 통화 오간 거, 이 통화 오간 거의 내용도 다 결국에는 거기서도 설주환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 내용하고 일치하지 않습니까? 아, 참. 설주환 변호사는 지금 글쎄 지금 추가로 밝혀질 내용이 좀 있습니다. 지금 설주환 변호사는 당시 연어 파티는 없었다. 나는 연어 냄새도 못 맡았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당시 연어회 파티가 있었던 5월 17일, 2023년 5월 17일의 얘기예요. 근데 지금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5월 17일 그날 오후에 이 설주환 변호사는 이화영 부지사와 함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검찰청 수원지검에 있긴 있었는데 이화영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출입 기록을 보면은요, 이 설주환 변호사는 검찰청 13층, 박상용 검사의 조사실이 있는 13층을 무려 11차례나 드나듭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한 3시간 정도 동안 11차례를 드나들었다는 거예요. 11차례를 드나들었다는 건 뭘 말합니까? 거의 한 자리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말은 이화영 부지사가 어떤 조사를 받는지 잘 몰랐다는 거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주환은 없었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앞뒤가 맞는 걸까요? 지금도 설주환 변호사는 자신은 억울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당시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거의 수임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거의 못 받은 건 아니겠죠. 하지만 아주 저렴한 수임료만 받았겠죠. 그 상태에서 아주 열심히 변론을 했는데 내가 못 본 걸 못 봤다고 하는데 왜 나를 배신자 취급하느냐라고 매우 불편해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정황들로 보면은 설주환 변호사 이 사람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국회 국정조사는 물론이고요. 제가 볼 때는 특검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화영 부지사 감옥에 있었어요, 당시.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변호인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비방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데 설주환 변호사는 참 이상합니다. 변호사한테는 윤리강령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윤리강령 중에는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뢰인이 지금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그 의뢰인의 주장과 정반대되는 주장을 방송 같은 데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거리낌 없이 얘기한다. 저는 그건 아무리 봐도 변호사로서 적절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설주환 변호사한테 저는 좀 당부를 드립니다. 못 본 거는 못 봤다고 얘기한 게 맞아요. 그 당시에 내가 왔다 갔다 하니라고 자세히 못 봤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못 봤으니까 없는 거다라고 말하는 건 곤란하죠. 더구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말입니다. 그죠?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2시 57분 지나고 있습니다.